서해 북쪽 끝 멀고 먼 그 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섬이 하나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닮아 이름도 대청도. 북한아가 여기서 30마일. 이게 대청도 홍어요. 대청도 홍어. 벌떡벌떡 대물 홍어부터 천혜의 바다가 내어준 싱싱한 산물들이 지철입니다. 봄바람에 온갖 해초며 홍합이 향긋해지는 시간. 하지만 거친 바다를 품고 사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겠죠. 북녘 가까이 오래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곳. 며칠 있으면 들어간다 하는 걸 한개까지 못 들어가. 네, 여기는 대청도입니다. 오늘은 좀 멀리 떠났습니다. 옹진군에 속한 100여 개의 섬 중 가장 먼 북쪽에 자리 잡은 대청도입니다. 인천에서 쾌속선을 타고 3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곳인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대청도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더군요. 이게 대청도 한 바퀴 도는 거죠? 이 버스가? 이게 한 대뿐이에요? 얼마입니까? 1,000원. 이거 타고 가면은 골고루 보고 싶은 경치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이 버스와 택시 한 대가 전부랍니다. 주민수가 1,300여 명 정도라니 그리 작은 섬은 아닌데요. 고려시대에 원나라 마지막 황제가 유배를 왔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는 곳이죠. 이야, 여기 아주 경치가 좋네요. 어이구. 여름에 기가 막히겠습니다. 해안을 따라 독특한 멋이 담긴 풍경들이 눈길을 잡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섬. 이름처럼 늘 푸른 이 섬의 주인은 뭐니 해도 바다입니다. 며칠 높은 파도에 발이 묶였던 배들이 일제히 바다로 나섰습니다. 4일 만에 나가네요. 4일 만에? 네, 기상 악화로 못 나갔어요. 4일 만에 나가는데 오늘도 파도 좀 있네요. 오늘도 파도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대청도 바다에 대물을 만나려면 이 정도 파도는 감수해야 한다는군요. 바다에 미리 쳐놓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인 안강망을 기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물에 걸려온 녀석들이 주인공인데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대청도 홍어요. 대청도 홍어. 대청도 홍어. 요거 한 8, 9kg. 이야, 이게 진짜 대물이네요. 그런데 대청도에서 이렇게 홍어가 많이 잡힙니까? 여기가 온도죠, 대통도가. 여기서 잡고서 북산도로 갔으니까 여기서 홍어 잡던 분들이 북산도 가서 잡아버렸으니까. 네, 홍어는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최북단 경계수역 근처까지 가서 조업을 하곤 한답니다. 여기서 30마일 정도 될게요. 네, 보통 홍어는 낚시 달린 도구인 준하구로 잡는데 대청도에선 그물로 많이 잡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홍어배가 80척이 넘었을 만큼 홍어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대청도라는데요. 요즘 다시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옛 명처를 되찾기 시작했답니다.
유명세는 흑산도에 밀렸지만 여전히 홍어는 대청도 어민들의 자존심이랍니다. 옥죽 포항은 대청도에서 홍어잡이로 유명했던 포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이게 그냥 안강망줄. 안강만줄. 예, 예. 그러면 이걸로 뭘 잡아요? 아, 요즘은 홍어가 많이 잡혀요. 아, 이게 홍어 잡는 거면 예, 예, 안 예. 돼가지고 홍어를 찾아오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 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일로 가면은 한 점 맛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한 점 먹어볼 수 있습니까? 네. 아유, 그 아주 빛깔이 참 좋습니다. 빛깔이 뭐 아주 정말 꼿꼿네요. 네, 꼿꼿해, 꼿꼿해. 살았네. 바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더니 싱싱함이 느껴지지요. 홍어는 이렇게 신선한 회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그런데 대청도에선 얼음물을 이용해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회를 만듭니다. 싱싱한 홍어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회를 썰어가지고 얼음물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핏물이 빠지면서 국화꽃처럼 하얗게 꽃이 펴요. 하하, 그거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이제 픽이 올라와요. 이제 꽃이 이렇게 살짝 여기 올라오잖아. 꽃모니가 꽃이 되듯이 그죠? 얼음물에 홍어살이 살짝 부풀어 오른 일명 홍어꽃회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맛은 말이겠죠. 하나 먹겠습니다. 또 예쁜 꽃이 피었는데 홍어 맛을 알고 나면 다른 생선회는 심심해서 못 먹는다더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무슨 맛이라고 할까요? 꼬들꼬들하고 그러니까 일반 생선은 말하자면 보리밥이라고 치면은 이 홍어는 찹쌀밥. 그렇죠? 찹쌀 찌는 것 같아. 신선한 홍어에도 빼놓을 수 없는 진미랍니다. 근데 혼자 먹는 거보다 여럿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애간장을 녹인다는 그 맛. 아유, 궁금하시죠? 너무 맛있어. 살살 녹아. 아, 그럼 묘한 맛이네 참. 예. 어쩌면 그렇게 입안에 뭐 저 향수 뿌리듯이 확 그 맛의 향기가 이렇게 퍼지지. 쫀득하게 입에 착 붙는 식감. 씹을수록 고소하게 단맛이 나는 홍어회입니다. 나를 이렇게 12시간 배를 타야 육지로 나갈 수 있었던 시절엔 싱싱한 홍어를 팔기가 힘들었답니다. 전라도 지역에선 삭힌 홍어가 등장한 것도 육지까지 나오는 시간 때문이었는데요. 대청도에선 삭히는 대신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답니다. 이렇게 염장을 해서 보관하면 발효가 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다는군요. 아이고, 야 역시 네 역시 대물은 대물이네 얘. 이렇게 크니. 간 홍어를 말려서 보관을 하기도 했다죠. 이게 찌면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념해가지고 이제 파마늘 넣고서 이렇게 조림도. 애는 요 안에 있던 건가? 그렇죠. 애가. 예. 야, 아주 깨끗하게 잘 말랐다. 여기다가 꼬득꼬득하게 말려놓은 홍어는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 같은 큰일을 치를 땐 한몫 독특히 했답니다. 한창 홍어가 많이 잡히던 시절엔 매일 잔칫날처럼 돈도 사람도 넘쳐났다죠. 신랑을 만나고 요리를 들어왔는데 어머 조그만 애들이 진짜 술표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여기가 되게 괜찮다. 그래갖고 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홍어로 바다를 호령하던 시절 집집마다 홍어 말리던 추억이 부드럽게 익은 속살 가득 배어듭니다. 야들야들 쫄깃한
간 홍어찜입니다. 이건 찜. 홍어로 울고 웃던 시간들이 추억이 되어 밥상을 채웁니다. 맛있었지? 옛날 막 그 맛이야 진짜.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면 홍어 잡는 배들도 다시 바빠지겠죠. 섬에는 뭐든지 무늬 해도 바다에 고기가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이게 어민들 사람들은. 섬에서 산다는 건 바다의 시간을 사는 것.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가르쳐주곤 합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던 배 한 척이 바다로 나섭니다. 저기서 검은 거 보이는 거는 다 홍합이라고. 저기. 까맣게 보이잖아. 이게 다 홍합이야. 바위를 이끼처럼 까맣게 뒤덮은 게 홍합이랍니다. 대청도는 섬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아 홍합이나 전복 같은 어패류가 많답니다. 추운 겨울만 빼고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이렇게 물때에 맞춰 가까운 바위섬을 찾아 나섭니다. 가파른 바위섬이라 배를 대기도 쉽지 않은데요. 줄 잡고. 네, 아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홍합이 정말 많네요. 못 따서 그래, 사람이 못 따서. 접근이 어렵다 보니 바위마다 빼곡하게 홍합 군락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위 아래 바다가 가까울수록 큼직한 홍합을 캘 수가 있다는데요. 3월까지가 제철이라 거의 끝물이지만 맛으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가 최고랍니다. 홍합 따다 보면 물벼락은 기본이라지요. 홍합 따신 지가 몇 년이나 됐어? 여기서 45년 살았는데 조금씩은 해다 먹었어요. 많이 안 따고. 양식은 그만 지나잖아요. 이런 걸 붙은 거야. 이런 거 자연산 홍합이에요. 섭조개라 불리는 자연산 홍합은 육지로 나가면 귀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대청도 사람들에겐 든든한 살림 미천입니다. 40년 넘는 고수들이다 보니 홍합 따는 솜씨가 다들 보통이 아닌데요. 1시간 꼬박 씨름하다 보면 홍합자루가 가득해집니다. 홍합밥이나 해먹자 가서. 네, 맛있게 먹읍시다. 반나절 깨끗해서. 우리 홍합 엄청 많이 따왔어. 까는 걸. 홍합 따온 거 볼래 한 번? 잡아줘. 홍합은요, 따는 게 반, 손질이 반이랍니다.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갈매기만 꺼내놓으면 요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면 붉은 빛에 속살이 진해지면서 더 맛있어진다는데요. 벼농사 지을 땅이 거의 없는 대청도에선 홍합이 쌀이었답니다. 백령도 가갖고 곡식으로도 많이 바꿔갖고 오고. 외숙모네 그때 많이 갖다 줬네. 나도 그거 하러 가봤어. 이모네 집으로 많이 갔더니. 김치를 밑에다 깔아야 돼. 부족한 쌀을 홍합으로 채워 끼니를 대신하기도 했답니다. 우선 잘 익은 김치를 바닥에 깐 다음 쌀을 넣습니다. 김치밥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 위에 콩나물을 충분히 올려주고 깨끗하게 손질한 홍합쌀을 듬뿍 넣어줍니다. 네, 들어간 재료만 봐도 맛있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준 다음 밥을 지우면 됩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구먼 보글보글 끓으면 그냥 뚜껑이 탁 날리면 그냥 꺼내서 잡수셔. 삶는 거보다 굽는 게 더 맛있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이거 소주 한 잔이 한 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삼촌 소주 하나 가져라. 소금 살살 뿌려 구우면 저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속살이 보인답니다. 눈이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댔나 봐요 그때는. 그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는 데를 여기를 알지도 모르는 대명도로 들어가고 엄마 아버지가 어려서 바느질 하려면 실을 길게 끼더니 시집을 얼마나 천리만리 가려고 그렇게 바늘 실을 그렇게 길게 끼냐고 그러더니 진짜 시집 몰려왔어요. 아이고,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달콤한 홍합구이. 이 먼 섬까지 시집 오지 않았으면 이 맛을 모르고 살았겠죠? 아이 맛있다. 달아. 정말 맛있다. 맛있어 자연산이라. 싱싱한 자연산 홍합으로 맛을 낸 김치밥. 대청도가 아니면 어디에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홍합으로 젓갈도 담근답니다. 홍합과 소금의 비율은 3대 1 정도. 삭히는 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소금에 절여 한 달 정도 삭힌 다음 꺼내 먹으면 되는데요. 미리 담가둔 게 있다니 한번 볼까요? 네,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이렇게 잘 삭은 홍합젓이 됩니다. 익은 거랑 양념해서 무치면 돼. 네, 끼니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가진 양념에 무치면 밥 반찬으로는 그만이라는데요. 달큰 짭짤한 맛에 밥 한 그릇 비우는 줄 모른답니다. 조그만 그릇. 간밥 맛있나? 응. 좀 잘라야 될 걸 그냥 묻혔나? 아 이따 먹을 때 삶아. 짭짤해. 잘 됐네. 맛있네. 잘됐다. 볼이 미어지도록 밥 한 술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홍합은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비교할 게 없는 최고의 천연 조미료입니다. 칼국수는 이렇게 끓여야 돼. 홍합 국물에 끓여야 시원하고 달아. 굵은 소금이란. 다른 재료 하나 없이 오직 홍합만으로 진하게 육수를 냅니다. 아 맛있다. 자, 아유 맛있겠다. 이거 봐라. 그렇지? 색깔도 이쁘고. 홍합의 단물이 푹 우러난 육수에 칼국수 한 솥 끓이면 너도나도 입맛 다시며 모여들곤 한답니다. 이제 국수만 익으면 되겠네요. 한우라기 먹어봐. 맛이 익었나? 하나로 집어 먹어봐. 먹어봐. 다 가져가네 또. 아이고. 저건 줘. 저렇게 쏙쏙 들어가네. 익었어. 국물 넉넉하게 국수를 담고 삶아놓은 홍합살을 양념에 묻혀 고명으로 올립니다. 입안에 머물 틈도 없이 술술 넘어간다는 홍합 칼국수입니다. 멸치인가 했더니 좀 크고 생김새도 다르네요. 까나리 잘 말렸다. 액젓으로 주로 먹는 까나리입니다. 생물로 그냥 말려요. 그냥 말려서 이걸 건작까나리라고 그래요. 그냥 말리는 걸. 까나리를 삶지 않고 생으로 말려두었다 찜을 해서 먹는답니다. 말린 까나리에 말린 홍합까지 듬뿍 얹은 다음 양념장을 올려 익히면 되는데요. 까나리도 홍합도 모두 감칠맛 내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지요. 여기는 자연산이니까 자연의 그 맛이 단맛이 있어요. 단맛. 네, 달아요. 뭐 설탕 쳐서 다른 게 아니고 자체가 달아요. 까나리와 홍합의 절묘한 만남이 만들어낸 대청도의 별미입니다.
홍합 하나로 차려낸 밥상에는 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가 가득합니다. 동백꽃처럼 붉은 빛으로 찾아온 홍합이 겨울에 끝을 알리는 시간. 밥상도 인생도 어느새 환한 봄날이 왔습니다. 맛있어. 사는 게 일박하고 그러니까 그저 육지로만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여기가 좋아요. 첫째는 공기가 좋고, 응, 공기 좋고 응, 또 인심 좋고 응, 살기 또 좋고. 돈 없어도 살기가 좋아. 바다가 육지였다면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바다는 경계 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국경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 섬의 시간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 되는 거. 누군가에게 그것은 삶을 통째로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다 너머 황해도와 마주보고 있는 대청도는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실향의 섬입니다. 김전월 할머니, 요누리 할머니 이 할머니입니다. 순전, 네. 김순전, 김연월 어르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아이고 이게 유자를 나서 이게 나와가지고 18에. 네. 그러면- 야근 4시나 하시다 우리. 하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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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운명인가? 운명인가 뭐. 운명인가? 왔어요. 난 심리만 갈걸 우리 동네 가는 걸 못 봤다. 우리 하하. 배 타고 심리만 가면 되는 거. 심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쉬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서요? 오래 걸려야 일주일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망향의 꿈을 안고 여기만 쳐다보고 계신 거구만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쩌고. 눈앞에 빤히 보이는 고향을 두고도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살아야 했으니 그 야속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18 소녀의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은 그 긴 세월. 고향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도 고향 사람 만나면 여전히 반갑죠. 육지서 요거가 가차옵니까 대청도 들어왔다 빨리 들어가려고 여기를 정착을 한 게요. 황해도 사람들이 모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짠지 두부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콩을 삶아서 갈아 놓습니다. 부장 사다고 요장 사다고 다 했잖아. 그래도 콩이 나왔어요. 하면 뭐 그땐 뭐 있어야 사도 먹지. 사나 먹나요? 다 그냥 사돈밥 먹는 거 그냥 어디서 다 장만에다 가서 조금씩 해서 팔았지. 콩을 갈아 고운 배주머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콩물을 짜냅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두부 맛이 피난살이의 미천이 되어준 셈이죠. 하던 생각이 나죠? 말하나. 아이, 네. 아이 낳고 뭐 그 다음날 산에 나무를 갔댔다면서요? 아니, 이거 기름 좀. 솥에 콩물을 넣기 전에 비계살 많은 돼지고기로 바닥을 골고루 닦아주어야 한다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덮음이 살이 난다고요. 이 덮음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 덮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 콩물을 삶을 때 거품이 많이 나는데 기름기가 있으면 거품이 삭으면서 없어진답니다. 어른들 지혜가 참 대단하지요. 이번엔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콩물과 함께 끓입니다. 이 김치를 황해도에선 짠지라고 부른다는군요. 상한
맵다지만 그전엔 짠지다. 북한에서 짠지라겠지. 짠지다. 김치와 콩물이 몽글몽글하게 엉긴 짠지 두부는 황해도에선 보릿고개에 끼니 삼아 먹던 음식이랍니다. 황해도나 대청도 같은 섬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곡식이 메밀이었답니다. 메밀가루를 반죽해 떡을 만들 거라는데요. 홍합살을 곱게 다져 다진 김치와 함께 섞어 놓습니다. 홍합 많이 들어가서 맛있겠다. 한 숟갈. 홍합살과 김치, 여기에 굴을 넣어주면 더 맛있다는군요. 홍합도 넣고 굴도 넣고 있으면 그래야 좀 단맛이 나오잖아요. 남의 살 맛이. 메밀 반죽을 크고 두툼하게 빚어 김치와 홍합 버무린 속을 넣은 다음 큼직하게 빚어 놓습니다. 떡이라 부르지만 일종의 황해도식 만두인 셈이죠. 이북에도 홍합이 많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북에 홍합이 없대요. 여기는 홍합하고 굴밖에 없대. 굴하고 가시리하고. 이게 굴 넣고 했겠구먼. 가시리. 아니 북한에도 가시리가 있어요. 여기 넣어도 돼? 넣어도 돼? 가시리 많대서. 그래서 할머니가 가시리 뜯는 거 좋아하시는구먼. 그 그래서 먼저 번에도 한 공기 줘서 먹고. 20살에 혼자 피난 내려와 사는 동안 고향에 대한 기억은 잊은 채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막대기로 살아가지고 제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댔어요. 여기 나와서다 그냥 다 살림하면서 배우고다 하니까. 애지중지 키우던 막내딸을 혼자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또 얼마나 애타는 세월을 보내셨을까요? 뜨끈하게 짠지떡 한 솥찌면 그리움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무와 돼지뼈로 육수를 낸 다음 냉면을 만드실 거랍니다. 더럽나무요? 요거는 뽕나무요. 뽕나무 어디 좋은 거 알죠? 너? 파도 넣어야지. 부잣집에서 안 잘 적에 냉면 누르지 못 누르지. 일반한 사람들은 냉면 누르지 못해서. 황해도식 냉면은 돼지뼈로 육수를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돼지뼈를 푹 고아낸 다음 배보자기에 걸러내고 육수만 받아놓습니다. 따뜻한 육수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온면,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냉면인데요. 추운 겨울 고향집 아랫목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냉면 한 그릇씩 말아먹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한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있어도 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렇게 뭐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지 통일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나. 빨리 통일이 돼야 돼. 언제 통일될 거겠죠?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요즘 부쩍 설레신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꼭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양념장을 발라 굽는 전복 불고기입니다. 너무 오래 익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양념이 배일 정도로만 살짝 익혀야 한다는데요. 귀한 손님상에만 올린다는 고급 별미입니다. 생각나죠? 다 부교 있는 사람들 다 생각나죠? 가족들. 아 가족 생각나지. 가족 안 나는 생각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맛있는 거 야노만 가족 다 생각나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마음은 더 허기가 집니다. 기다린 세월이 너무 길어 때론 잊은 듯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울 수 없는 그리움,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도 밥상을 채웁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얼마나 더 걷고 걸어야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날까요? 거칠고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상처에 새살이 돋기까지 섬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휴, 여기가 정말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넓은 모래밭입니다. 우리나라에 여기가 유일하게 산중턱에 자리를 잡은 모래사막인데요.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신비한 풍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람에 날린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람, 모래, 이 조개 껍질이 모두 부서져가지고 날린 바람.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이 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소청도는 25억 년 전 한반도 최초의 지질 형태를 간직한 섬입니다. 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패인 상처들이 풍경처럼 남아있는 작은 섬. 소청도는 바람도 많이 불고 물살 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친 바다를 견뎌낸 해초들이 소청도 사람에겐 고마운 먹거리이죠. 물살이 센 곳에서 자라다 보니 해초들이 모두 건강하고 맛이 좋답니다. 바람이 준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이 격산이 아니고 호산이라서 바람이 엄청 많이 센 곳이에요, 여기가. 아유, 편하게.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고 나오는 거예요. 섬 사람들에겐 바다가 텃밭이고 부엌인 셈이죠. 농사지을 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소청도에선 바다 아니면 산이 전부랍니다. 요즘 산에 오르면 딱 먹기 좋은 게 하나 있다는데요. 여기 어디 숨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 있네.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오, 달래가 벌써 나오나요? 야생 달래라 그런지 뿌리도 아주 실하네요. 이거는 가을에 났던 달래예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을에 푸날 적에 나왔다가 지금 한 거지 지금 나오는 달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른 풀들이 추위를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준 셈이죠. 소청도는 자원이 풍부해갖고 쉬고 남는 곳이고 대청도는 나무가 많아요. 대청도는 나무가 많아서 떼고 남는 곳이고 백령도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여기 농사도 거기를 먹고 남는 곳이고. 섬은 작아도 바다며 산이며 부족한 줄 모르고 사셨답니다. 딱 하나 없는 게 바로 쌀. 밥을 대신할 끼니를 만드는 게 소청도 안주인들의 가장 큰 숙제였다는데요. 톳은 쌀처럼 먹던 가장 흔한 해초였답니다. 콩나물을 넣고요. 끓는 물에 데친 톳, 콩나물, 호박나물에 칼국수를 삶아서 넣고 찬밥도 조금 넣어줍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잘 섞이도록 버무려줍니다. 모양새는 잡탕밥 같은 느낌이지만 맛은 아주 일품이라는 나물 버무리입니다. 옛날에 사위들은 이거 개밥이라고 안 먹댔어요. 뿌리죠. 꿀꿀이 죽게. 그렇다고 한번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그 짬뽕밥 좀 또 해줘요 해서다 해줄 때서 처음에는 안 맛있다고 안 먹었어요. 온갖 나물들이 총동원됐으니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수저만 들고 오면 반찬 없이 한 끼 거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맛있어요. 응, 제사 지나면 콩나물도 볶기에다가 개어놓고 또 저 칼국수도 개어놓고 또 다 개어놓은 거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먹어서 이거 별미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일명 삼식이라 불리는 삼세기의 알입니다. 10월 달에 삼식이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걸 잡아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젖국을 만들려고 소금에다 절이고 또 삼식이는 따서 말렸다가 쪼먹어요. 가을에 알이 통통하게 찼을 때 담아놓은 삼세기 알젓입니다. 산초. 이건 산초 열매 장아찌인데요. 까나리 액젓으로 담갔답니다. 산초를 따다가 까나리 액젓을 넣으면은 암만 둬도 변하질 않아요. 까나리 액젓으로 담그면 산초 향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맛도 좋답니다. 산초 장아찌를 삼세기 알젓에 넣어주고 그대로 자박하게 끓입니다. 꼬리꼬리한 삼세기 알젓 냄새와 독특한 산초향이 더해져 묘한 맛을 낸다는데요. 여기에 고추잎 나물과 늙은 호박나물을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에 독특한 맛이 난다는데 도무지 짐작이 안 되네요. 겨울 추위를 견뎌낸 야생 달래는 맵거나 쓰지 않고 단맛이 난답니다. 맛이 달아서 달래다라고 할 정도라지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 딱 이맘때 먹기 좋은 봄 기운 가득한 달래죽입니다. 우리들은 인천 가서 살라가면요 살 수도 없어요. 아들네 집에 가서 있다가 아이고 가야지. 오늘 가면 내일부터 소청도 가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그러고 있다가서 오나요. 그 섬이 거기 있어주어 참 다행입니다. 섬에선 조금 천천히 걷고 싶어집니다. 이야, 천천히 걷다 보면 풍경 넘어 외롭고 그리운 섬의 시간이 보이지요. 그 고단함을 견뎌내고 대청도의 봄이 바람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시인이요. 섬으로 간다는 거는 여백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쓴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천천히 섬을 돌아보니까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시간, 또 세월, 가족, 고향. 네, 비워야 채워지는 삶의 이치처럼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이 대청도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삶의 여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